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공감 능력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능하다, 능력 있다. 이제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유능한지. 근데 그것도 다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유능하다의 기준은 어떤 걸까요? 어떤 사람을 유능하다고 하냐면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유능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원하는 인재상들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적응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그다음에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인재로 채용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춘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공감 능력을 이렇게 우리가 높일 수가 있을까? 공감 능력을 높여놓으면 이제 일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도 쉬워지는 거죠. 자, 공감 능력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요. 주인공 역할을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공 역할을. 이제 힘든 사람이 이제 자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낮고 높은 사람이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이제 뭔가 사고를 쳐가지고 막 직장 상사한테 뭐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이제 다 듣고 와서 이제 울고 불고 뭐 회사를 그만두네 마네 하는 이제 친구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 친구가 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 대고 이제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말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뭐 거의 직장생활 3년 차일 때 뭐 거의 미친 개를 만나서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려 막 이런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결국 이제 힘들다고 막 이제 자기가 얼마나 정말 모욕을 당하고 정말 모진 소리를 들었는지를 얘기하는 그 사람한테, 친구한테 나는 더한 일을 겪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막 얘기하고 뭐 한참 얘기하다 보면 결국에 이제 내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이런 사람들 대표적으로 공감 능력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친구한테 또 뭐, 자기 남편하고 너무 안 맞아서 뭐, 이혼을 한 해 만에 남편이 안 맞는다, 막, 이제 나는 이렇게 좀 한 푼을 아끼려고 애를 쓰는데 남편은 뭐 골프 치러 다니고 호텔 조식 먹는 거를 뭐 직장 다니면서 유일한 낙이라고 그걸 왜 못하게 하냐고 도리어 화를 낸다 이러면서 이제 막 친구가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말도 마라. 우리 남편은 나도 모르게 차 뽑았다, 수입차 뽑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그렇게 막 낭비하는 거. 네 남편보다 내 남편이 더 낭비하고 더 아무 생각 없다. 이런 거를 더 많은 분량을, 더 강도가 세게,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 이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누군가 이제 상대가 힘든 이야기를 나에게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낚아채서 내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결국 그럼 주인공 역할을 훔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게끔 얘기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주인공 역할을 뺏지 않는다. 어떤 그런 기준들이 공감 능력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자기 의견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누가 얘기를 하면 자기 의견,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 판단을 이제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야말로 공감 능력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랑 헤어졌다. 연인과 헤어져서 굉장히 친구가 힘들어한다. 그런 친구한테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뭐 지금 와서 얘긴데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한테 지금 연인과 헤어져서 막 힘든 그 친구한테 이게 도움이 될까요? 위로가 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 내가 어떤 헤어진 상황에 대해서 전에 만났던 그 남자에 대해서 판단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이제 의견을 말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힘든 얘기를 들어주고 있으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막 분석하고 판단해서 어쩌면 더 잘된 일이야. 헤어진 일이 더 잘 됐어. 나중에 생각하면 잘된 일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 거야. 라고 하는 그 얘기가 본인은 이제 위로해 준다고 해도 그건 위로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어떤 걸까요?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이제 뛰어난 사람들은 상대의 감정을 대단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힘든 상황을 얘기하면 어떤 거기에 대해서 그 감정을
나라면 저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그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이제 존중하는 게 굉장히 최고의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힘든 상황 얘기하면 이제 무시하는 말하기가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너무 힘들다고 이제 퇴사를 고민하는, 뭐 대학원을 갈까요? 저는 유학을 갈까요?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어디론가 도망갈 궁리를 하는 그런 이제 그걸 고민하는 후배한테 듣고 있다가 위로하려고 이제 던지는 말이 당사자한테는 공감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아이고 네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그 감정을 무시하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사회는 다 그래. 직장이 다 그렇지 뭐. 라고 얘기하는 것도 지금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뭐 다 그래, 원래 그래, 이런 얘기는 정말 쓰지 않는 게 좋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쓸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뭐가 다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꺼내서 얘기하면 상대는 이제 자기 감정을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고 무시하지 않는다. 이게 세 번째였습니다. 어떤 말을 건네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공감의 핵심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 어떤 이런 것보다도 그냥 들어주고 기다려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주고 기다려주는 게 그 사람을 공감해 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때에 따라서는 이제 상대방의 방식대로 얘기하고 감정이 상해하고 그렇지만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을 존중하고 그 방식을 애써서 들어주고 맞다고 얘기해 주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공감하는 거죠. 자꾸 상대를 가르치려고 들고 조언하려고 드는 거는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내 판단, 내 생각 이런 거를 일단 내려놓는 거, 그게 이제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의 가장 이제 그 기본적인 습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일까? 이런 거를 이제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는 거, 이것이 공감 능력 높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태도, 습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공감 능력 높은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요, 여러분들이 나 그런 얘기 쓰면 안 되는 줄 몰랐어 라든지 그런 얘기를 쓰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얘기를 쓰지 않겠다. 공감 능력 높이기 위해서 주인공 역할을 훔치지도 않고, 그리고 내 의견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